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 이를 달리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아닌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총재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와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됐어요. 네. 자, 어떻게 원래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고노타로가 네. 패배한다라는 것은 예상을 좀 못했고요. 그랬군요. 예. 일본 안에서도 그 1차 투표에서는 320표 정도 얻어가지고 네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노다로가요. 예, 그러나 네.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1차에서 예. 그래서 2차 결선 투표는 가기는 하되 예. 결선 투표에서는 그 기시다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1차에서 굉장히 이길 경우는 그 고노타로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 내각에 고노타로가 잘 발휘될 것이라고 그러한 예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1차 투표에서도 고노타로가 2위가 돼버렸습니다. 네. 한 표 차이 났죠. 예, 한 표 차이지만 예. 그리고 그 결선 투표에서는 굉장한 차이로 80표 이상의 차이로 이제 기시다 후미오가 됐기 때문에 고노타로 쪽의 정책이 이제 그 뭐라 할까 빛을 보기는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상을 좀 뒤엎는 결과가 나온 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유가 처음은 역시 당원표 그 이번에 그 득표라는 것은 국회의원표가 자민당 국회의원 예. 그게 382표이고요. 네. 그리고 당원표도 382표. 예. 당원이라는 것은 그 110만 명 정도 있는데 네. 네. 그것을 그 382표로 계산해서 합해서 764표로 네. 그렇게 승부를 네.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네. 처음은 그 당원표에서 압도적으로 그 고노타로가 많이 그 당원표를 가져오는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됐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당원표 쪽에서도 코너에서 이따라하는 표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그 당원이 순수한 당원이 아니었고 사실 그 자민당하고 관계가 있는 여러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당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일본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그 고노타로의 다른 원전 정책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일본의 기업적인 전소가 많이 당원에게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당원표도 예산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고요. 예, 예. 그리고 국회의원표도 마지막은 그 아베 전 총리가 네. 쭉 그 많은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밀어준 거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7년 8개월에 예. 아베 정권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단손이 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때 도와줬는데 이번에 내 이야기를 들어라 예. 라고 상당히 많이 그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예. 결과 그 국회의원표가 정말 적었어요. 그 고노타로의 관계. 네.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 가야 된다. 네. 이번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시다는 아베 전 총리의 괴뢰 정권 같은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군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다시 더 예. 살아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고 계신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겁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회장이 총재가 됐기 때문에 총리가 10월 4일 날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럼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기시다 후미오 자체는 좀 리베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신조는 그렇고 그러나 다들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말해도 그것을 그 실행할 수 없는 상당히 그 뭐라 할까 결단력이 예. 많이 없는 정치. 결단력이 별로 없다고요? 예. 네.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가 없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라인에서는 아베 쪽에서 말을 하면 잘 듣는 사람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키시다 진영에는 아베 전 정권 때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던 최측근이었던 그 이마이 타카야라는 네. 사람이 처음부터 참모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예, 이마이 예. 타카야는 그 우리하고 굉장히 더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에 수출 규제 예, 한국에 예. 대한 그것을 아. 결정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번 선거 보니까 3위를 기록했던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과 이렇게 네. 어, 마지막은 연합을 연합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로 가면 1위, 2위가 다투지 않습니까? 네. 예. 네, 3위가 다카이치였습니다. 네, 1위에 그 키시다하고 다카이치가 연합을 해가지고 네. 코노타로를 절대 존재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연합이 형성됐습니다. 이유는 코노는 그 친중국 정치가이고 예. 탈원전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기업 천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들이 뭐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네. 아베의 그런 영향력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아베 정권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예, 예를 들면 상당히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카이치가 이번에 키시다 내각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연합을 해가지고 예. 마지막은 그랬겠죠. 예. 다카이치의 표가 다 키시다로 갔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네, 다카이치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코노 탐화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일본에서 그 코노 탐화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침략 전쟁하고 식민지 지배를 사과를 한 95년에 무라야마 탐화도 네. 무효화시키겠다.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 다카이치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굉장히 극우적이네요. 예, 네. 그거하고 좀 약간 키시다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키시다 정권은 또 폐후가 아베 전 총리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총재가 된 그리고 차기 총리가 된 이 기시다 전 외무상을 했기 때문에 네. 낯이 익어요. 사실 네, 한일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때도 당시 외무상이었죠. 예, 그때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네.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게 한국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한국 쪽에 있다. 이런 발언도 키시다 후미오는 서슴지 않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예.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코로나 대책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스가 정권하고 크게 처음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라기보다 그 내정, 내치 이게 코로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 지금 그 일본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확진자가. 네. 한국보다 지금은 조금 2.0 정도이고 네. 한국이 2.0인데 일본이 인구가 많은데 2.0 예, 정도니까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내일 긴급 사태 선언을 다 해제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 일본은 제6차 유행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예, 일단 뭐 내치에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의 관계 좀 안 좋은 길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스가 정권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문제를 좀 방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것도 좀 양국 간에 풀어야 될 문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나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키시다 자체의 성격은 상당히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떤 것을 그 결정한 것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강한 말을 들어보면 이제 밀린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뭐 다카이치라든가 아베 전 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네. 포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키시다의 원래 갖고 있는 좀 그 진도적인 성격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있는지도 약간 그 미지수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한미일에서 일단 안보 부분에서는 그 뭐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협력은 그대로 스가 정권 때하고 그 똑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기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그 간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 기시다 신임 총리 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그 한 달 정도 후에는 예. 국회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가 되어서 예.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코노 타로가 혹시 존재가 되고 총리가 되면 국민적인 굉장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 중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시 압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가 앞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는 사실상 패후는 아베다. 일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국민의 60% 정도는 아베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기시다가 아니라 아베다라고 해서 현재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의석 정도 자민당이 감소될 것이다. 네. 이러한 예상까지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야당에서 되게 좋아하겠네요. 예, 야당이 그 기시다 후미오가 예. 되어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와 그렇다고 있어서 하더라도 60석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건은 그 사실 그 공명당이라는 연립 정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민당하고 즉 연립을 해 왔는데 그 연립을 그 중재해 준 사람이 스가 총리 네. 그리고 스가의 도대가 되었던 니카이 간사장이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아베 쪽의 라인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명당하고 자민당을 용료를 해줬던 사람들이 후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명당이 40의석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이제 과반수 이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립을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공명당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정권 교체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그 권력을 쭉 가져왔던 공명당이 갑자기 야당이 돼가지고 네. 모험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그 연립에서 나가지 않도록 의리의 평화적인 노선, 그 사람들은 평화 노선이기 예.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하여서 그 기시다라든가 다카이치 그리고 패후에 있는 아베의 예. 강경 노선이 그렇게 강경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것은 그 이번에 총재 선거뿐만이 아니라 네. 한 달 정도 후에 있는 참의원 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이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거 결과 당선이 됐습니다. 차기 총리가 될 것인데요. 향후 한일 관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